선생님께서 강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김문수 선생님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선생님은 순천향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순천향대학교에서 내과학 교실 과장으로 계십니다. 저하고는 오래전부터 같이 우리 임상초음파학회도 일하셨고 또 초창기 임상초음파학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데 이사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오늘 대구까지 오셨는데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 경북 내과 연수강좌에 초대받아서 마음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자, 첫 강의의 첫 장면인데요. 을렁도의 도동항에서 제가 바라본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한 점도 있고 해결 안 되는 점이 있어서 가끔 바다를 보러 가는 사람인데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음파의 정상적인 리버 디지가 없는 환자들 정상으로 굉장히 편안한 느낌들, 마치 타지마을이나 아주 좋은 조각상을 보는 그런 느낌,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파도가 웨이브가 지고 있습니다. 웨이브가 발사져. 제가 이때 쉬러 갔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치 크로닉 리버 디지의 서페이스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티피컬한 어떠한 리버 시로시스나 크로닉 리버 디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초음파 소견이 보인다면 굉장히 편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전에 이 교수님이 아주 명쾌한 강의를 주셨는데 임상이 드는 그런 명쾌한 그런 케이스보다는 좀 약간 그레이 존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진단명을 보면 패티 리버, 크로닉 리버 디지즈 혹은 얼리 리버 시로시스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진단을 가지고 환자들이 내원을 하게 됩니다. 또 용서학과 선생님이 잘 쓰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클리니컬 컬리션을 해달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초음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인상으로 우리가 모두 임프레션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봤을 때 이건 CLD다, 뭐 패드리버다. 사실 데피니션이 사실 모호합니다. 인포메이션. 그런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인상이 아닌 관상을 봐야 된다는 게 크로닉 리버 디지를 어프로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테이크홈 메시지는 비모드 초음파로 만성 간질환 진단은 매우 어렵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데피니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 기준이 그렇게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CT나 다른 파이브스캐나 일라스토그램 이런 걸 필요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초음파를 할 때 우리가 퍼스트 타깃이 뭐냐? HCC를 놓지 않는 겁니다. 멀리 걸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진단 자체가 크로닉 리버 디지에 대한 진단이 대부분입니다. 리버 디지. 왜냐? 노원 알코올 패드 리버가 전 인구의 3분의 1이고 미국에서도 2026년 되면 반 정도가 그렇다고 합니다. 제 진단에 왜 이렇게 패드 리버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 자체가 B형이나 C형으로 진단된 사람들도 나이가 들고 프로그레션 하면서 패치인지를 보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닉한 리버 디지가 있을 때 과거에 B형 간염, C형 간염, 간 경변이라는 어떠한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HCC를 서베이런스를 했는데 지금 제일 많은 게 패티 리버고 패티 리버일 때 오베시티가 많거나 메타볼릭 리버 진동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일 많은 HCC 인시던스 중에 하나인 패티 리버가 LC라든가 동반되지 게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이브로시스나 팻 덴시티의 그레이드를 추정함으로써 초음파의 HCC 서베이런스를 포커싱할 수 있다. 뭐가 이게 좀 이상하다.
폐식겨 있고 파이브러스 속이 좀 보인다. B 모드에서 그러면 초음파를 더 포커싱해서 HC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이브러스나 스테아토시스에서 팔로우 스타디가 가능합니다. 치료 자체는 지금 F2서부터 하게 되어 있고 HC 서베일런스는 F3나 F4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브로시스의 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크로닉 리버지의 하나의 팩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올 4월부터 그 비염 간염의 안티바이럴 치료의 그 인디케이션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어떠냐면 바이오케미칼 리스폰스가 정상의 2배하고 DNA라든가 이런 소견을 갖다 맞춰서 우리가 메디컬 인슈런스 커버리지를 했는데 국가에 도움을 줬는데 지금은 OTPT에 그러니까 40에서 80인 이런 그레이 존에 있을 때 리버 바이옵시 혹은 파이브로시스가 F2일 때는 안티바이럴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인디케이션이 넓어진 겁니다. 그리고 컴펜세이트 리버 시로시스 때도 DNA가 2만 이상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PCR에서 나오기만 하면 안티바이럴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크로닉 리버 디지즈라는 그런 진단명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환자한테 직접 안티바이럴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하지만 F2라든가 컴펜세이티드 리버시로스에 대한 데피니션은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 의사가 엑스퍼트로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5스케이 나옴으로써 크로닉 리버 디지즈는 이제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일반 초음파 자체가 일반화되기 때문에 5스케이보다는 이런 비모드 초음파로 어떻게 해볼 수 없지 않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이브로스캔이 크로닉 리버 디지즈를 진단하는데 비모보다 좋으냐 하라고 물어본다면 일반적인 대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파이브로스캔에서 봤을 때 이런 데피니션의 그레이드가 쫙 나뉩니다. F1, 2, 3, 그다음에 스테아토시스 1, 2, 3 이렇게 그레이드가 일반화돼서 나오는데 따라서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CLD의 진단 자체가. 근데 과연 심플할까요? 그 파이브로스캔, 그 쉐어웨이브 여러 가지 있을 때 특히 파이브로스캔에서 컴파운딩 교란 변수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교란 변수가.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과거에 간경변으로 진단되는 환자라든가 혹은 간경변에 포털하피테이션의 증세가 있는 쥐베리스나 이베리스 환자에서도 파이브 스캔을 해보면 거기에 맞지 않는 그 미스매치한 그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이 많을 때, 즉 한 GOT가 5배 이상일 때는 오버 에스티메이션에서 그 파이브 스캔 했을 때 하이 NSM 밸류가 나옵니다. 하지만 100대 이상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C형 간염하고 달리 B형 간염은 AFT가 플럭추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진단의 어떤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밀리아리 옵스트럭션이나 리버 컨디션일 때도 오버 에스티메이션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높게 나와야 되는데 낮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버 인플라메이션이 적은 그 알코올 리버 디지즈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렇고 저런 때 이렇기 때문에 보다 객관성을 가지고 파이브 스캔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클리니션이 판단하기에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어떤 진짜 약간 전혀 맞지 않는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가 유럽의 스타디를 봤더니 약 22%에서 환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3%에서는 파이브 스캔을 했을 때 측정이 잘 안 되고 값이 나왔는데 한 4분의 1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파이브 스캔에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측정값은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를 듣는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현실적으로 클리니컬 데이터라든가 다른 랩 데이터랑 다를 때 과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기회가 됩니다. 결국 CLD나 페디리버 이런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데피니션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런 B모드
스캔이라든가 파이버 스캔에서 컴파운드 팩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 숙제가 증례를 통해 배우는 CLD 초음파 소금과 간별점이었습니다. 그 전에 CLD에서 비모드 스캔 이런 거는 제가 강의를 많이 해서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케이스를 가지고 해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클래식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범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치가 약간 높아서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약간 오베스한 하고 중년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치가 높아서 범죄를 많은데 우리가 제일 객관적인 리버시로스라든가 파이브 비모드에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 그 스캔은 이렇게 롱기튜드나 스캔을 하는 겁니다. 서포스 잘 갖다 대는데 왜 그러느냐? 재현성이 높습니다. 리버의 서페이스하고 스킨이 가장 짧은 부위니까 재현성이 높고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꽉 눌러서 이 환자에서는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스무스하게 마지막 항상. 근데 이걸 약간 돌려서 롱기튜드널 트랜스버스로 보면 약간 재현성이 떨어지고 어떤 때는 약간 웨이브가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환자에서는 보시다시피 헤테로제너스한 에코제니스를 보이고 블러드 베슬이 잘 안 보이는 분석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환자는 페디 리버가 생각되고 서페이스는 그래도 스무스하다 이런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뭐 비슷한 소견이고 헤파토레랄 인덱스는 좀 증가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이분은 페디 리버가 이렇게 보니 다른 뜻도 없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에코 텍처는 페디 리버가 있을 때 이게 약간 코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텍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렇게 된다면 페디 리버 without significant fibrosis 이런 식의 진단이 개수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그 비모드 소견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항상 이렇게 플랫한데 아까 이제 CLD나 리버 시로스는 이렇게 약간 노즐레티를 보이거나 약간 코스에 보입니다. 그 에코 텍처 자체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간 코스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베슬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식하게 나온다면 노말, 코스, 약간 노즐레티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그 CLD, LC, 노말을 구분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구별이 잘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엑스퍼트가 됐다. 뭐 저도 나름대로 딴 사람 생각할 때는 좀 엑스퍼트라고 얘기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그랬다가 그랬다. 그래서 오늘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얼리시로시를 줬다가 기분이 좀 좋으면 약간 페디릭을 주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저한테는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파이브로스하고 페디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헤파토레랄 인덱스 자체가 사실은 페이체인지가 아티클에 의하면 20% 정도라고 합니다. 비모드에서 초음파의 진단 자체가 사실은 20% 정도의 모더레이트 페디 리버 있을 때 진단이 되는 거고 파이브로스캔은 데피니션 페디 리버 데피니션이 5% 정도인데 그걸 디텍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트 페디 리버는 줄 수 있고 파이브로스는 서페이스는 괜찮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페디 리버는 어떤 헤파토레랄 인덱스가 어떠냐 혹은 베슬이 어떠냐 다이아프램을 보이냐에 따라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헤파토레랄 인덱스가 올라가 있고 헤테로제너스한 에코텍처가 보이고 그 다음에 비주얼레이션이 좀 약간 슬라이트하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 모더레이트 페디 리버 without fibrosis 지금 파이브로스 F2 정도를 알릴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네플드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낯섭니다. 그런 저희 때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네플드를 보면 우리가 그냥 팬만 있는 스테아토시스, 네플하고 어떤 인프라시온 있는 메쉬를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인프라시온뿐만 아니라
헤파로사이트 반론이라는 히스토로직 파인딩이 그 데피니션을 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파이브로스캔은 리버의 파이브로시스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스티플레스를 측정해서 파이브로시스를 리프렉션하는 어떤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이브로스캔을 통해서 파이브로시스를 진단한다기보다는 특히 중요한 네플드나 내시를 진단하기보다는 그걸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팩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이 껴있느냐 안 껴있는 비모드 울트라사운드 하고 내시의 진단은 리버 바이옵시가 데피니트한 뜻이고 그게 리버 바이옵시가 일반적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파이버 스캔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했지만 파이브로스가 좀 증가되어 있고 그러면 HC 서베이런스를 당연히 권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브로스 테스트를 통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자, 이런 네플드에서 비모드 울트라사운드는 에코제니시티, 그 다음에 호모지너스하냐 헤테로지너스하냐 블러드베스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말이냐 증례를 갖고 보면 이쪽은 좀 더 하얗게 보이고 이쪽은 시커멓게 보여서 헤테로지너스 에코제니시스 페디립을 갖고 있습니다. 소변 자체도 어떤 페디립을 진단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포탈베인의 페리포탈 페이스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런 중요하겠죠. 보면 뚜렷하게 아주 씩씩하게 쭉쭉 다리 줄기 가지를 뻗고 있는 노말에 비해서 마지막 때처럼 줄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 다음에 포탈베인 모드죠. 약함. 그런 소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어드밴스드 파이브로시스를 룰업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게 하나의 또 어떤 화두가 되는데요. 사실은 어드밴스드 파이브로시스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해야겠지만 조직 검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바이오케미컬 한 팩터를 가지고 파이브로시스4, FIB4라는 팩터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AG, AST, ALT, 플레이트 카운트를 500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났을 때 0.96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파이브로시스 팩터가 0에서 1이기 때문에 이 환자에서는 파이브로시스 팩터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리버 서페이스에서 스무스하게 보이고 바이오케미컬 리스폰스인 FIB4에서 파이브로시스 스테이지는 0에서 1이다. 에코텍처럼 노말일까? 뭐 이런 데가 들지만 어쨌든 이 환자에서는 파이브로시스가 어드밴스 내가 시비어한 F2 정도는 아닐 거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환자에서 넥스트 스텝으로 파이브로시스를 해야 되느냐 혹은 노인비식 테스트를 팔로우 LF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그 클리니션이 결정하기 어려운 팩터입니다. 물론 파이브로시스 있으면 당연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F5가 1.3일 때는 그냥 로우 리스크로 돼서 팔로우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처럼 메타보릭 어떤 팩터가 오베시티다 이런 환자가 있을 때는 뭐 5 스캔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LSM 5 스캔 정도에 따라서 인터메디에이트, 서베이런스 이런 플랜을 해보게 됩니다. 이 환자를 실행을 해봤더니 캡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와서 310%씩 S3에서 있고 파이브로시스 역시 4.5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비모드 울트라소노그램의 소견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펫이라든가 혹은 파이브로시스 정도를 추정해볼 수 있다 하는 게 제일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결국 그 데이터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환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펫이 높게 나왔어요. 파이브로시스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이 콘텐트한 펫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클리니션이 얘기해야 줘야 되는 거예요. 뭐 펫은 있을 수도 있고 좀 팔로우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결국 펫 콘텐트를 파이브로시스 스캔으로 진단하는 거는 펫 덴시티를 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숫자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런 하이 콘텐트한 펫이 파이브로시스를 정도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이니셜 팩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펫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300, 215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펫 콘텐트를 하고 이런 우리가 파이브로시스를 나타나는 패스트 스타디에서 파이브로시스 스캔에서 나오는 파이브로시스 SM, LSM, 그 다음에 캡, AST 레벨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하이 콘텐트한 팻이 있는 환자에서는 파이브로스가 어느 정도 증가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환자 강경변 의심에서 왔습니다.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이제 비형 간염이 있어요. 비형 간염이 있고 원래는 뭐 정상이고요. 오직제 정상이고. 그래서 해봤더니 16년도 제 빨라고 해가지고 16년도는 다 정상이었습니다. 파이브로스 케이스. 실질적으로 초음파에서 봤을 때 그냥 다 정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티바이럴 에이전트 쓰고 있었습니다. 계속 몇 년. 뭐 7년 스타디 해보니까 파이러스 좋아진다고 하니까 환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좋아지고 있냐고. 좋아지고 있다고. 근데 4년 후에 팔로우업 했더니 계속 이제 환자 팔로우업하는 환자입니다. 서베이런스를 하니까. 이렇게 시큼시큼한 노즐 비슷한 게 보여요. 옛날에 없었는데 분명히 멀티플 노즐이 페디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확실하게 노즐이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린은 노말이고 헤파토라이데스는 올라가고, 즉 비형 간염이 있는데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로 HV DNA 서프레션 되더라도 어떤 면에서 페디리버가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때 이제 노즐을 발견하고 파이브스크를 했는데 팻은 높은데 파이브로스 6.2. 그래도 F1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인터프리션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비보드 파인딩이 파이브로스 케어보다 훨씬 리버시러스 진단하는데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을 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혈소판도 떨어져 있고 초음파에서 LC였고 바이옵시 처음 케이스라 바이옵시까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LC가 나왔고 스테아토시스가. 그래서 한번 아티클 리뷰를 해봤더니 언더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LSM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가 100점 정도 나오는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한 60점, 70점 나오는 언더 에스티메이트가 뭐냐, 헤파틱 인플라메이션이 없는 경우, 굉장히 안티바이러스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 파이브스가 어느 정도 있는데 팻이 팻 덴시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아티클이 하나 발견을 해서 환자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약 22%에서는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비형 간염이 있을 때는 실제로 LC를 진단할 때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있으면 있다고 할 확률이 0.4%,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없다고 할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있다고 진단 정확도가 어떠한 면에서 C형 간염보다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강경변. 그러한 팩터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에서는 현실적으로 언더 에스티메이션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혈소판도 떨어져 있고 과거에 HCC 수술도 했고 GBLX BRTO도 하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데피니트한 LC가 있는 거죠. HC. 그래서 이제 HC 서비스를 좀 열심히 했던 환자인데 서페이스도 괜찮고 에코 특징은 약간 좀 코스해 보이고 이렇게 막 스피럴 메간이 있고 이걸 LC까지 줘야 되나 초음파 소견만 볼 때 이 환자는 물론 이제 알코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파이브 스캔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2D 스웨어웨이브까지 다 해봤고 여러 가지 리피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14 정도로 올라가 있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9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수술할 때 라파로스코피 로벡토미를 했는데 LC였고 GBLX 과거에 있던 환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더 에스티메이션 되는 소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CLD 스프레노메가니, 파이브 스캔에서는 약간 언더 에스티메이션에 있어서 LC를 주지 않았는데 이미지라든가 다른 어떤 히스토리에서는 확실하게 LC의 소비를 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결국 알코올 리버 디지에서는 마이크로 노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정상적으로. 하지만 이런 케이스에서 파이브 스캔이 그렇게 데피니트한 어떤 정보를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이 환자 역시 혈소판이 떨어져 있고 술 마셔서 옛날에 이베릭스 브리딩으로 했던 환자는 데피니트한 LC라고 하겠죠. 포탈 아플레이션. 해봤는데요. 뭐 서페이스가
약간 웨이브 펑크는 정상지 어떻게 보이는 따라서 뭐 근데 분명한 건 에코텍처는 거의 정상이에요. 물론 알코올 입어지긴 하지만 정말 해석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이제 추적 관찰 개선을 좀 해봤어요. 점수는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60, 40. ALT는 정상이죠. 그래서 저번에는 알코올 입어지가 언더 에스티메이션인데 이건 오버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이런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환자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걸 잘 몰라 다 초음파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서페이스나 에코텍처에서 세컨더리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는 없었는데 코디에이트 로브가 이게 인페리어 베라카반데요. 이렇게 보였는데 아우르타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브를 댔을 때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아우르타가 보이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도 옆 사람이 보면 머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코디에이트 로브를 이렇게 막 재고 막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문툭하냐 아우르타 같이 보이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S1이 굉장히 커져 있는 환자다. 그리고 이 환자에서는 또 리가먼트 4, GB하고 리가먼트 테라스미 그 사이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그 볼륨 리디스트리뷰션 소리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헤파틱 베인의 월이 어떻게 보이냐, 스트레이트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보이냐, 약간 끊어져서 보이면서 약간 찌글찌글하게 보이면 파이브스가 진행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그냥 잠깐 봤을 때는 이거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환자인데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볼륨의 리디스트리뷰션이 있고 헤파틱 베인의 스트레이트 디스트리뷰션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 LC를 줄 수 있는 환자였다. 그런데 그냥 포커싱 하지 않고 그냥 데피니션에 돌아가면 그냥 이런 환자에서 CL이나 노말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털 하이퍼텐션 증가가 있으면 확실하게 LC를 얘기할 수 있지만 볼륨 디스트리뷰션은 굉장히 포커싱해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게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내시에서 HC 서베이런스를 계속하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허리가 좋지 않아요. 인클루시브 밸런스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쭉 팔로우를 했는데 결국은 LC가 되는 환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환자의 보면 약간 뉴럴티가 있고 약간 결절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LC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하고 스프레노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모드에서도 LC를 할 수가 있었는데 환자가 입원했을 때 약간 코스가 있기 때문에 바이옵시를 했을 때는 F3 정도가 나왔습니다. 바이옵시에서. 그래서 이 환자를 왜 갖고 하냐면 5 스캔의 팔로우 스타일을 쭉 해봤습니다. 쭉 해봤더니 15년도, 16년도, 18년도, 23년도 해봤을 때 5 스캔의 파이브러스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음파소면도 많이 코스해주는 그런 소리를 보이기 때문에 파이브 스캔의 팔로우 스타디에서 어느 정도의 그때 환자의 프로그레션을 갖다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내시경했을 때는 GOV1하고 이벤트 이 정도.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비형 간염인데 서베이런스를 했는데요. OTP자 DNA는 없어요. 근데 초음파에서 리버시루스 팻 체인지가 됩니다. 볼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페이스가 굉장히 코스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환자를 이걸 정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LD를 줄까 LC를 줄까 비형 환자도 있으니까 물론 LC로 해서 팻 체인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봐도 몇 번을 봐도 이제 서페이스를 잘 봤더니 서페이스는 그냥 괜찮고요. 에코텍처럼 굉장히 코스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5 스캔을 했고 2D 쉐어를 했는데 다 정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실제로 CT를 찍어봤더니 아주 스몰 로우드 어테뉴에이션이 아주 쫙 깔려있고 이 환자는 빌리아리 하마토마 때문에 이 비모드 초음파에서 굉장히 코스하게 보이는 LC에 비슷한 소리를 부르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보면 파이브 스캔이 비모드 스캔보다
더 CLD 진단을 좀 더 페이버하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파이브 스캔을 해석을 하려면 임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의 클리니컬 어떤 디시전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파이브 스캔은 컴파운드 팩터도 있고 또 20% 정도에서는 그것 때문에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B모드의 어떤 CLDS 소리는 에코제니시티, 에코텍처, 리버 서페이스, 그 다음에 호모제너스, 헤테로제너스 이걸 가지고 페이스나 파이브스를 디바이드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테이크홈 생각은 B모드로는 파이브스나 스테아투스 여부를 진단하고 사실 파이브 스캐너로 정도를 관리를 하는데 CLD 진단 정확도를 위해서는 사실 파이브 스캔이라든가 B모드 팔로우 스타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내과 의사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렌체에 있는 우치니 박물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한 달 정도 우치니 쪽에 갈 것 같습니다. 다 같은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같은 자매예요. 목걸이라든가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B모드 진단에 있었을 때 CLD는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디시전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B모드라든가 파이브 스캔이라든가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의사들의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가 동반이 된다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크로닉 리버 디지즈 하는 게 아주 연속적인 병의 진행 과정이니까 마이오페티리오부터 시로시스까지의 경계를 긋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들 로컬에서는 발부 스캔도 있고 리스토그래프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금 적용하는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질문지 하나만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로닉 헤파타이티스하고 얼리 리버 시로시스의 초음파상의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B모드 상에서 아마 쭉 이야기하시던 건데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현실적으로 얼리 LC를 진단하는 건 어렵다는 거 바이오실에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드밴스드 LC라든가 디컴프레스 LC를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B모드 상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까 서페이스의 스무스하냐 일레귤러티냐. 왜냐면 그건 리프로덕티브가 있습니다. 에코텍처는 인터코스탈 뷰로 GB 보는 데 그쪽을 보는데 여러 가지 벤더라든가 환자의 개인이라든가 여기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패드뷰가 있을 때 서페이스가 노멀리티가 있거나 혹은 일레귤러티가 있으면 이 환자에 대해서 서제쇼를 해주시기 때문에 만성 간질환인데 LC도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런 식의 개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시간만 있으면 그 많은 질의응답도 받고 토의도 하고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돼서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